속보,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대국민 사기극 충격, 역대급 충격 영화, 미쳐버린 3인방 대국민 사기극 충격 초토화, 히읗.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가 최근 논란이 된 스포츠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김태규 배드민턴협회 회장 등이 오는 24일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한 진상규명 차원에서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에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조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규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발, 라켓 등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용품은 후원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김태규 배드민턴협회장 등 임원진에 대해선 횡령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문체부는 비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기를 터주기로 했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선수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는 최소 5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 BWF 승인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안세영을 포함한 국가대표 48명 중 22명이 의견을 들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최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떠난 뒤 5개월간 새 감독을 물색하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을 사령탑으로 뽑았다. 하지만 선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그동안 다수의 외국인 감독이 사령탑 자리를 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특히 박주호 전 축구 국가대표 등 축구계 인사들이 감독 선임 과정을 공개 비판하며 기름을 부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히면서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주요 질의 내용은 홍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될 전망이다. 진 의원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한 제보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 중이라며 24일 국회 문체위에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청문회 때 감독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축구협회 관계자분들에게 한번 질의응답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파리올림픽 기간 배드민턴협회의 대응을 비판한 배드민턴 국가대표인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계기로 위원실 자체 제보센터를 열어 체육계 비리 의혹을 접수받고 있다. 지난 10일 문체부가 발표한 배드민턴협회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그 외적인 부분에도 또 다른 제보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명백히 한번 물어보려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위는 오는 24일 현안 질의 때 증인 25명과 참고인 8명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증인 명단 중 대한축구협회 쪽에서는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이 포함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인사로는 김태규 회장, 김중수 부회장, 김학균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 김학균 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2차관도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다. 2.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허위 브리핑, 정치권 공세에 사면초가 빠진 축구협회.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 대한축구협회 행정 업무에 있어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1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이하 정강위 회의록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 6월 30일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등 위원장 부재로 인한 정강위 기능과 권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협회 측과 정강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었다. 정강위원들은 정강위의 기능과 결정 권한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를 게 없고 위원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올해 남아있는 향후 일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4인이 후보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인이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이임생 이사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하여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이에 정강위원들은 위원장 부재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남자 A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동의했다. 즉 정강위원들은 면접은 축구협회가 하더라도 면접 결과 공유 등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필요한 절차들에 정강위원들이 공유받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하지만 강 위원실에 따르면 축구협회의 브리핑은 이와 달랐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22일 배부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를 통해 일련의 과정들을 소상히 밝혔다. 당시 협회는 6월 30일 정강위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다 라고 밝혔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정강위원 5명에게 전화해 최종 후보 3인 면담을 했고 감독 내정,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으로 내조했음을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임시회의에서 협회가 위원들에게 밝힌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남자 A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과 배치된다. 즉 축구협회가 정강위원뿐 아니라 축구팬, 국민들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을 한 것이다. 강유정 위원은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 라며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구협회 집행부는 여러 차례의 실정과 거짓말로 신뢰를 저버린 만큼 사퇴해야 한다 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4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을 증인, 참고인 명단에 채택했다. 앞서 문체부는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축구협회 감사를 실시 중이다. 3. 손준호, 책임지겠다. 최순호 단장의 무리수, 계약 해지 플러스 졸속 행정 엔딩. 결국 수원FC를 위기로 내몰았다. MD 현장. 최순호 수원FC 단장의 졸속 행정이 팀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수원FC는 지난 13일 손준호의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라며 손준호와의 작별 소식을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공항에서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붙잡혀 야오닝성 차오양 공항국의 조사를 받았다. 10개월간의 구금 끝에 손준호는 지난 3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 복귀는 이루어졌지만 혐의는 완전하게 벗겨지지 않았다. 손준호 측의 입장 발표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손준호는 K5리그 건용 FC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K리그 복귀를 추진했다. 가장 유력한 팀은 친정팀 전북이었다. 손준호는 전북에서 훈련을 했고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국 리스크를 손준호가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길 원했으나 손준호 측은 이를 거부했다. 전북 외에도 손준호를 원했던 기업구단 일부도 해당 상황을 파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FC가 손준호와 접촉했다. 손준호와 사제지간인 최 단장은 준호에 결백하다는 이야기를 믿는다. 축구인의 마음으로 품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며 손준호를 향한 믿음과 자신감을 동시에 내비쳤다. 손준호는 곧바로 수원FC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주축 자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 10일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중부축구협회는 손준호가 부정적인 이익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는 해당 사안을 국제축구연맹에 보고할 것이라 밝혔으며 피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손준호는 어느 곳에서도 뛸 수 없게 된다. 손준호는 다음날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준호는 20만 위안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석방을 해준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였다. 며 강압수사를 주장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만 인정했고 승부 조작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손준호가 팀 동료 진징다오로부터 받은 20만 위안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 손준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승부 조작 같은 불법적인 거래는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상황 설명은 없어 오히려 의구심만 더욱 커졌다. 결국 중국축구협회의 발표와 손준호의 미심쩍은 해명으로 사안이 커지자 최 단장은 손준호와의 이별을 택했다. 최 단장의 손준호 영입은 애초부터 리스크가 큰 영입이었다는 평가다. 범죄의 유무 여부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영입을 결정했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손준호는 전북과 연이 있는 선수다. 그런 선수를 전북이 데려오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분명 성급한 결정이었다. 라고 지적했다. 평소 행정에 있어 강하게 의견을 어필하는 최 단장의 스타일이 손준호 영입 상황에서도 적용됐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손준호와의 계약 해지는 결국 재정 손해로 이어졌다. 수원FC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이다. 올 12월까지 단기 계약을 체결한 손준호의 연봉은 5억 원 정도며 이미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는 돈과 선수 모두를 잃게 된 상황. 당연히 수원FC 팬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졸속 행정으로 팀 전력과 함께 분위기도 최악으로 흘러갔다. 수원FC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승우, 전북 현대, 권경원, 코르파칸 클럽 등 주축 자원들이 팀을 떠났으나 영입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쿼드가 급격하게 얇아졌다. 그동안은 김은중 감독의 지도력에 위지해 상위권에서 버텼으나 결국 터지고 말았다. 수원FC는 14일 펼쳐진 전북 현대와의 30라운드에서 0에서 6참패를 당했다. 선발 명단과 교체 카드의 한계가 명확했다. 김 감독은 경기 후 손준호의 계약 해지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선수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고했다.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가능한 자원에서 최대한 끌어내면서 여기까지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면서 버텼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자원도, 대안도 없다. 미안하지만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 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